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이 영상의 언어는 헤이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번역 결과가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정확하거나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반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Simulations Plus 수석 과학자 마이클 로리스입니다. ADMET Predictor 독성 모듈을 소개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독성 모듈에 포함된 전체 모델 목록입니다. 먼저 심장 독성을 설명하겠습니다. Herd 채널 차단 모델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간 독성은 간 손상을 나타내는 여러 효소의 혈중 농도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들은 일부 정부 부작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구축되었습니다. 부작용 데이터는 처방 건수에 맞춰 정규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약물이 더 많이 처방되거나 시장에 오래 유통되었다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작용이 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정규화가 필요하며 특정 모델들에 대해 잘 작동합니다. 또한 이 모델들은 독성 위험 평가인 HPX에 사용되고 있으며 발표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이 수용체에 결합하는지를 살펴보는 모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모델 중 하나는 해당 화합물이 이들 수용체에 결합할지를 분류하는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정량적 모델입니다. 에스트로겐 및 안드로겐 수용체 결합 예측이 긍정적일 때만 평가됩니다. 이 모델들은 원래 리간드에 대한 상대 결합 친화도와 관련되어 최대 100%까지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발암성에 대한 몇 가지 모델입니다. 쥐와 생쥐의 TDO신 및 혈관신생 모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피부 및 호흡기 감작에 대한 모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분류 모델로 피부 및 또는 호흡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환경 요인을 살펴보는 여러 모델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페테드 민호우의 치사량, 물벼룩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래 두 모델은 생물농축과 생분해에 관한 것입니다. 생물농축은 특정 약물이 들어있는 물에 물고기가 노출되었을 때 그 화합물이 물고기 안에 얼마나 축적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생분해는 화합물이 하수 슬러지에서 생분해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분류 모델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다른 범주에 잘 맞지 않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질증, 포스포에피도시스, 즉 화합물의 유발 가능성과 최대 권장 독성, 내성 용량 등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우리가 한 학술 논문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적은 양의 화합물이나 약물이 많은 양으로 투여될 때보다 독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린 특정 기준선을 정했습니다. 만약 화합물이 권장 내성 용량 이하로 예측된다면 그 화합물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달 및 급성 RAC 독성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두 가지 HRG 모델을 설명합니다. HERG는 심장 칼륨 채널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로
차단 시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 현재 제약 RD에서는 HRG 차단 여부 테스트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분류 모델로 모든 데이터는 패치 클램프 분석에서 얻은 것이며 기준치는 10 마이크로몰입니다. 따라서 연구에서 화합물이 10뮤 M 미만이면 헬 필터 양성으로 간주되며 때로는 단순히 헬 결합체라는 정성 정보만 있기도 합니다. 이땐 정량값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크 50을 예측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즉 IC50 값의 음의 로그 값입니다. 이 값은 몰 농도로 표시되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독성 위험에 기여합니다. 기본적으로 헬 필터가 양성이어야 하죠. PIC50은 5.5부터 페널티가 적용되어 6에서 최대가 됩니다. 6.0은 IC52일 마이크로몰라입니다. AMS 돌연변이 모델은 11개이며 출력값의 결과는 각각 음성 또는 양성입니다. 살모넬라 균주인 TA98, TA100, TA97, TA1535 그리고 TA1537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TA1535, TA102, WP 혼합형도 포함되며 WP2는 대장균서 수행됩니다. 본질적으로 살모넬라와 동일한 결과를 그리고 이 5가지 균주 각각에 대해 우리는 대사 활성화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예측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 활성화가 있는 경우에는 모 화합물이 레드S9 분해과 함께 분리되고 그 혼합물이 ANC 재생성 분석에서 테스트됩니다. 또한 일본 국립보건과학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모델이 하나 더 있으며 이 모델은 바로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즉 함나 등 연구진이 그들의 혈관 신생 유전성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고 사람들이 그 화합물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1개 모델에 대한 통계입니다. 여기에는 학습 및 테스트 세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체 개수와 정답 개수, 일치도인 정확도가 있고 민감도와 특이도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값은 70% 이상입니다. 민감도가 특이도보다 낮은데 이는 데이터셋의 음성 샘플이 양성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셋 음성이 더 많아서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특이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NIH 데이터셋은 매우 커서 학습 세트에만 음성 샘플이 9,000개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델들이 어떻게 턱스 리스크로 결합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뮤트 리스크라고 불립니다. 즉 이것은 전체 변이 원성에 대한 정성적 추정치로 일부 개별 모델을 결합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11개 모델 중 양성이면 점수에 0.6이 더해지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TA98과 TA100은 매우 유사의 하나가 양성이면 다른 하나도 보통 양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에 대해서는 각각 0.3만 점수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대사적으로 활성화된 모델에서 양성 점수를 주고 싶다면 비활성화 모델에서 음성일 때만 해당 점수가 인정됩니다. 해당 실험에서 대사산물이 활성화 또는 양성 반응의 기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델 출력의 모든 점수를 가져와 양성일 경우 0.6점을 부여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다시 대사적으로 활성화된 경우에만 양성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복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규칙을 적용할 때는 모든 모델을 경구 약물 인덱스의 하위 집합 약 2200개의 화합물에 적용합니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뮤트 리스크가 0.1 넘는 것이 몇 개인지 세어보면 약 19%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수치를 10% 정도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뮤트 리스크를 1.2로 올리면 13%와 같아집니다. 최근에는 유전형 검사에 관한 워크숍이 있었고 그 작업 그룹에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바탕으로 뮤트 X 모델을 개선하여 새로운 뮤트 리스크 지표를 도입했으며 이는 ADMET 프리딕터에 포함되었습니다. 리스크 탭에서 이 두 가지 결과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총 19개 규칙을 만들었고 그 점수를 얻기 위해 이 논문에 나온 핸섬 데이터셋에 우리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상당히 크고 잘 정제된 데이터셋입니다. 우리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뮤트 리스크 개수를 산출하고 각각의 점수를 도출해 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World Drug Index의 12.7%가 뮤트 리스크 1.9 이상을 보였고 절반 정도는 뮤트 리스크가 약 1.2였습니다. 다음 모델은 Rat Acute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실험 쥐절반을 죽이는 데 필요한 경구 투여 화학 물질의 양인 MGKG를 뜻합니다. 보통 여러 쥐 그룹을 대상으로 용량을 늘려 투여한 뒤 24시간 이내에 몇 마리의 쥐가 사망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소스는 RTex와 ChemID 플러스 DB입니다. 모델은 그래프처럼 로그 스페이스에서 구축됐으며 단위는 mmol의 kg입니다. 이후 모델 에디터로 결과를 mgkg 단위로 변환합니다. 글로벌 통합 분류 체계에서 카테고리 1, 즉 가장 심각한 경우는 독성이 5mg per kg 미만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음 두 모델은 생쥐와 쥐의 발암성 모델로 치사량 모델과 유사합니다. 단, 이 모델은 장기 연구로 동물이 평생 동안 종양이 생기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집단 절반에서 용량을 측량하며 여러 군을 둡니다. 각 그룹마다 용량을 늘리고 그 결과 종양 발생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장기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측을 위해 모델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화합물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생쥐와 쥐 모델 모두 밀리몰 단위로 제작한 뒤 체중당 밀리그램 단위로 변환합니다. 다음은 턱스 위험 규칙입니다. 총 6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하드 필터입니다. 따라서 PIC 50 값이 5.5에서 6 사이에 있으면 점수에 추가적인 페널티나 조정이 적용됩니다. 이 범위에서 0.1씩 증가할 때마다 페널티는 0.2씩 오릅니다. 5.5에선 페널티가 0이며 6 이상은 1이 부여됩니다. 쥐의 급성 독성의 경우 200 미만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300 이상은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00과 200 사이 부분 페널티가 적용되고 200 미만의 일에 페널티가 부과되어 XR은 만성 쥐 실험의 발암성을 뜻하며 2.5에서 시작해 하락합니다. 이건 미만 기준입니다. 5 이상은 페널티가 없습니다. 5에서 2.5점은 부분 감점, 2.5점 미만은 전체 감점입니다. 마우스 TD 50의 경우 범위는 25에서 40 사이입니다. 그리고 간독성의 경우 AST와 ALT가 상승하고 LDH도 상승하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양성이면 이 조건이 발동되어 양성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위험이 또 다른 점수를 더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그 화합물은 전체 페널티를 받고 1 미만이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목별 최대 페널티는 6점입니다. 이를 World Drug Index 일부에 적용하면 위험 점수 2 이상은 약 10%입니다. 즉, 특수 위험 점수가 이를 초과하면 기준이 되며 해당 화합물의 우선순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N-니트로스모르폴린의 독성 모듈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독성 워크시트로 전환하겠습니다. 위험 요소에는 ADMET 위험, CIP 위험, 흡수 위험, 그리고 이 화합물의 경우 2.4인 돌연변이 위험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험 점수는 4.0입니다. 점수 기여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에임스 변이원성 스타플롯을 보면은 거의 모든 모델이 이 화합물을 양성으로 예측합니다. 니트로기가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합니다. 97 플러스 1537 모델은 음성으로 예측합니다. 활성화 시 음성 예측되며 턱스 스타플롯의 herd PIC50 값을 확인됩니다. 이 부분이 해치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화합물 예측이 적용 범위 바뀜을 의미합니다. 여기 radix 로그 값, 급성 독성 데이터, TD50 로그 값, 마우스 TD50, 그리고 간독성 관련 새 혈액 효소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트 리스크가 있는데 이 값은 2.4입니다. 그럼 먼저 뮤트 리스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스크롤 해보면 뮤트 리스크는 2.4이고 여기 코드들이 있습니다. 98, 100, 102, 535 그리고 NIH 변이원성 예측을 보면 이 경우 둘 다 음성입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98의 경우 원 화합물과 대사체 모두에서 양성이므로 중복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0.3을 기여하며 TA100도 0.3을 기여합니다. 102의 경우에도 둘 다 양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복 없이 0.6이 추가됩니다. NIH 포함 0.6이 3번, 0.3이 2번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더하면 2.4가 되며 이게 여기서의 페널티입니다. 뮤트 리스크는 약간 더 낮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월드 드럭 인덱스 기준치를 넘어 우려됩니다. 그 다음으로 톡시시티의 경우 리스크는 4입니다. 이미 뮤트 리스크는 살펴봤고 다른 모델로는 쥐와 생쥐의 TD50 그리고 간독성이 있으며 각각 한 점씩 추가됩니다. 이 점수들을 더하는 것은 꽤 쉽습니다. 헤펙스를 살펴보겠습니다. SEER, LDH, AST, ALT로 시작하는 마지막 세 모델은 이 모든 수치가 상승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전체 점수의 한 점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합물들의 TD50을 보면은 생쥐와 쥐 모두 쥐의 기준치는 2.5 이하입니다. 이 경우 전체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값 1으로 전체 페널티가 적용되며 생쥐 컷오프 25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트리거가 작동해 값을 1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리스크 코드에 플러스 기호가 부여되며 만약 예측 결과가 범위를 벗어나면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델인 생쥐 TD50이고 플러스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생쥐 TD50 수치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생쥐 TD50의 값이 컷오프 이하라면 원래는 페널티가 1이 부여돼야 하지만 현재 범위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설정에 있는
리스크 팩터를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 admet로 가보면 리스크 모델의 범위 외 팩터는 현재 0.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5에 1을 곱해서 해당 코드에 대해 0.5의 값을 얻게 됩니다. 이 화합물은 레티디오가 범위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범위 바뀌라는 뜻이고 컷오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D50의 경우 기준인 2.5에서 5보다 높습니다. 원래는 페널티가 없겠지만 범위 바뀌기 때문에 0.5의 페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정 분자에 대해서요. 좋아요. 이 슬라이드는 분수 페널티에 대해 설명합니다. 즉 예측값이 상한과 하한 사이에 있으면 그 기여도는 0과 1 사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위험규칙이 4에서 6 미만이라면 4 이하인 값은 전체 페널티를 받고 6 이상인 값은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하면 기울기는 y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1 빼기 0 나누기 4 빼기 6으로 계산되어 0.5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점들 중 하나를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빼기 0은 마이너스 0.5 곱하기 x 빼기 6이 되고 이것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0.5 x 플러스 3이 됩니다. 예측값은 4.5입니다. 위험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0.5 곱하기 4.5 더하기 3, 즉 마이너스 2.25 더하기 3이 되어 0.75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4.5는 4에 더 가깝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0보다 1에 가깝습니다. 이것으로 Admet Predict 독성 모듈 영상을 마칩니다. 마이클 롤리스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